안녕하세요. 다르게 보기 한의사 염유림입니다. 지난 10년간 잦은 미주신경성 실신을 겪는 환자분들을 만나 치료해 오면서 그 환자분들의 공통점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공통된 특징들이 무엇인지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 평소 위나 장 기능이 약해서 역류성 식도염, 잦은 소화불량, 과민대장 증후군을 갖고 있는 편이다. 미주신경성 실신을 겪어본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전형적인 실신 패턴은 속이 메슥메슥 울렁거리며 이 어지러운 느낌이 들면서 순간 실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대체로 이런 분들은 평소에도 소화 기능이 안 좋은 편이에요. 더부룩 답답한 느낌이 잦거나 많이 먹으면 잘 체해서 적게 먹는 패턴으로 굳어진 분들이 있어요. 평소 설사를 자주 겪는 과민대장 증후군인 분들도 많아서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스트레스에 설사를 자주 해요. 이런 분들은 화장실에서 설사를 겪다가 실신을 해서 쓰러지다가 세면대나 변기에 머리나 치아 등을 부딪혀서 심각한 상해를 입기도 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패턴은 미주신경성 실신을 치료하기 위해 약한 위기능, 장 기능을 필수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해요. 공통점 두 번째, 평소 긴장 불안 성향이 있다. 초등학생 아이들도 종종 미주신경성 실신을 겪고 재한의원에 내원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을 유심히 진찰해보면 긴장 불안 성향이 있어요. 초등학생인데도 건강 염려증을 갖고 있기도 하고 학업이나 친구 관계 등에 예민한 면이 있습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별다를 것 없는 일상에서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 초조감이 지속되다가 좀 더 사람 많은 공간, 복잡한 지하철 등에서 실신을 겪습니다. 불안장애가 기저에 깔려 있다고 봐야 하고 좀 더 몸의 기능이 깨질 때의 실신까지 발생하는 셈이에요. 한약으로 과긴장된 몸을 이완하여 불안장애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평소 같은 상황이어도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며 지내니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느라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체력도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장애를 치료한 후에는 체력도 보강해줘야 되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공통점 세 번째, 얕은 수면을 한다. 이 특징은 이번에서 말한 불안, 긴장 성향과도 밀접한 특징이에요. 보통 스트레스가 많고 낮에 뇌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잠드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자다가 한두 번씩 깨거나 꿈이 많아 푹 자지 못하는 편이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수면은 건강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인데 수면이 장기간 불량한 상태가 되니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실신이 발생하는 기초 컨디션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공통점 네 번째, 한 달에 3-4번 정도는 두통을 겪는다. 실신 환자분들을 계속 보다 보니 이분들이 대부분 두통을 갖고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긴장 성향으로 옆머리를 싸고 있는 측두근이나 머리 뒤쪽의 후두부 근육이 잘 긴장되고 순환 기능 저하로 근육의 피로가 잘 해소되지 않으니 근육이 늘 피로한 상태라 근긴장성 두통을 많이 겪는 겁니다. 치료 한두 달 정도 기간에 신체 기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두통이 해소되는 걸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공통점 다섯 번째, 불량한 식사 패턴, 수면 패턴 등 생활 습관이 안 좋다. 저는 환자분들의 평소 생활 패턴을 조사하는 것이 한약 처방을 면밀히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혼자 생활하면서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 제대로 안 챙겨 먹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망가져 있는 20대, 30대 뿐만 아니라 중고등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도 새벽 1, 2시에 자고 학교를 다니느라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수면 자체가 불량하고 소화 기능이 안 좋으니 아침이나 학교, 점심 급식을 거르는 등 불량한 생활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강의 가장 기본 조건인 정상적인 식사와 수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만 환자분들은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공통점 6번째, 최근 몇 달간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었다.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 생활에서 교우 관계가 힘든 시기를 거쳤다거나 수험 생활 스트레스가 매우 컸다거나 취업 준비나 이직을 하느라 과로하고 긴장되는 몇 달을 이어가고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은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아요. 이렇게 몸 상태가 바닥이 나야 미주신경성 실신이 발생하는 거니까 과도한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기초 체력이 저하되고 자율신경 밸런스가 무너지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기 마련이죠. 어떨 때는 이런 생활 방식이 지속 가능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대화를 통해 환자분들께 이해시켜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환자분 개인의 삶의 지향점,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미주신경성 실신 환자분들의 몇 가지 공통점을 살펴보면 미주신경성 실신은 단순히 어떤 한 가지가 안 좋아서 생겨나는 증상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서 실신이 일어나는 거라고 봐야 하는데 그 자율신경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는 않거든요. 평소 취약한 위장관 기능에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미주신경이 관리하고 있는 심장, 위, 장 등의 기능이 순간적으로 오작동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치료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도 보이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취약한 위와 장의 기능을 보강하여 끌어올리고 과긴장되어 있는 신경을 이완하여서 풀어주고 식사와 수면 습관을 바르게 교정하면서 현재 생활에 무리한 요인들을 해소해줘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버텨야 하는 수험, 취업 등의 시기라면 한약이 최대한 그 기간을 잘 버텨낼 수 있게 도와주는 차선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어떤 알약 하나, 처방 하나로 치료하고자 한다면 답이 안 보이지만 이렇게 접근하면 상당히 잘 낫는 질환이에요. 미주신경성 실신이 반복되고 있다면 한의학적 치료에 답이 있습니다. 잘 나으실 거예요.